저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이렇게까지 공감을 못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물론 감독님이 너털 웃음을 웃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혜영 역할을 해야 되니까 혜영의 감정에 따라서 읽었던 부분도 있어요. 효주의 감정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왜 오히려 혜영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을 사실 네. 가지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화장에서 상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에 저도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아까 이렇게 효주 입장에서 보신 분들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에서 사실 재하와 혜영이의 관계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은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나리오로 읽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혜영이 감정이 조금 더 저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좀 더 이해를 많이 하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럼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혜영이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감독님도 효주 입장에서 영화를 쓰고 보셨다 그러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서 되게 순수하고 맑고 착하고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뭔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어떤 되게 못된 심보가 발동돼가지고 악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인터뷰하면서 기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면 요즘 정유라 씨 아니 굳이 혜영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확장을 해보자면 근데 어쨌든 그 소녀도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주변에서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공격을 받고 어떤 분노를 받으면서 막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부모를 잘 둔 것도 능이다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뭔가 변화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악역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악역은 이제 영화가 네 보여지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선배님한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악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정말요? 선배님한테 다음에 우리 조선의 나이팅게일 이런 거 한번 하자. 진짜 세상 제일 착한 역할로 한번 만나자고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차기작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조선의 나이팅게일.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저도 효주한테 감정이입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제가 혜영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못났다는 걸 자꾸 이렇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악역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도 내가 치졸한 걸 인정해버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과연 이 영화에서 혜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영화를 해석하고 또 이제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따가 혜영이한테 감정이입하셔서 영화 보신 분이 과연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꼭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런 인물이 저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껴봤지만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그걸 섬세하게 그려낸 건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정말 대단한 악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몇 번 접했던 인물들 같은 사람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을 연기하실 때 어떤 희열 같은 게 있으세요? 색다른 재미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여교사에서 혜영이라는 역할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차 싶었던 게 한 가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드라마를 계속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뭔가 악역적인 부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혜영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주를 대할 때도 감정 변화나 이런 거를 뭔가 극대화해서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아니에요 선배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잔잔하게 흐르듯이 가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조금 아차 싶었던 게 내가 왜 지금까지 뭔가 변화를 주고 감정적인 부분을 할 때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주와 혜영이의 감정선에서는 조그마한 변화를 주더라도 그게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내가 그런 거를 조금은 놓치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되게 전형적인 연기나 작품들이 보여주는 캐릭터랑 되게 다른 결의 작품이라서 보는 사람도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의 혜영 역할을 해주신 유인영 배우님도 그렇고 효주 역할을 해주신 김하늘 배우님도 그렇고 사실 이런 캐릭터의 그 기존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의 새로운 면과 적응하고 만나고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또 그런 거 잘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배우의 색다른 매력을 끄집어내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옆에 계신 유인영 배우님께서 어떻게 혜영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인영 선배님 연기 중에 왜 밥 먹는 그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데 효주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내미는 장면 있잖아요. 결정적 네, 장면. 그때 얼굴을 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약간 이렇게 쑥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눈에서는 요거 봐라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에 제일 중요한 건 배우들의 그러니까 배우들의 눈이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배우의 눈을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영 선배님의 눈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인영 선배님 드라마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희대의 악역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가면이란 드라마에서 인영 선배님이 약간 이렇게 유산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역 있고 되게 다 가진 여자를 연기하는데 저렇게 사람한테 다른 감정을 설득할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 영화에서 조금 더 그렇게 그 선배 말씀대로 극대화된 면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되게 세밀하게 좀 입체적으로 유인영이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눈빛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런 눈빛 쏘신 거 맞나요? 요것 봐라. 이상하게 감독님이 그 촬영을 할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표정, 그 표정 그때 촬영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뭔가 밝고 이런 역할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혜영이의 모습을 사실 촬영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저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은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랑 친한 분들이 이제 시사회 때나 이러고 보고서 말씀하시는데 너 습관 나왔다고 약간 이렇게 기분 좋거나 이랬을 때 뭔가 나오는 습관들 있다고 나중에 흉내내 주겠다. 정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래요? 그 습관이 뭐예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분들 만나시면 그 답을 들으시면 꼭 소셜 미디어에 궁금해하시니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 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영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의 어떤 새로운 매력을 지켜보는 매력, 그 재미가 큰 것 같거든요. 우리 유인영 배우를 비롯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신 배우분들의 연기가 마음에 들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기자님도 인사해 주셔야죠, 같이. 네. 아니 기자님 저희 거의 때에 비해서 많이 네. 진행 방식이 되게 브라이트해 주셨네요. 정말요? 네. 그게 재밌네요. 배우 있고 없고가 아, 달라요. 없죠. 배우가 있어야 저도 좀 신이 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보고 나면 내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잠깐 품었던 어떤 열등감이나 질투 같은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일단 유인영 씨한테는 물론 이 영화에서는 혜영을 연기하셨지만 이게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때 인영 씨도 평소에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열등감 네, 같은 이런 거요? 거요. 사실 크게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효주 입장이었을 때 혜영이 같은 친구나 그런 일을 내가 겪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큰 거는 없었어요. 소소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신인 시절 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다음 거 언제 해? 뭐 언제 나와?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 사람은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내가 빨리 TV에 나왔으면 좋겠고 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질문들인데 저는 그 질문을 딱 받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택받는 입장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나도 누구보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혜영은 이제 한계도 있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감정들이 물론 되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효주 입장에서 혜영이를 봤을 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조금 쌓여가면서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그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이거는 진짜 혜영이가 잘못돼가지고 효주가 혜영이가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혜영이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 구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이나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 사회 구조가 만든 건데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면 혼자 쿨하지 못한 애가 되고 되게 치졸한 애가 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더 멋진, 더 괜찮은 애인 것 같은 평가가 나니까 그게 정말 복잡 미묘하다 이런 감정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포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도 되게 보고 생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앞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효주라면 그 상황에서 느낄 만한 질투나 열등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효주가 어떤 이제 욕망의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새 인물이 막 얽혀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효주의 감정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나 이런 판단과 순간순간 막 자기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이상한 욕망이나 뜨거운 광기 같은 게 막 섞여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으니까 그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그 자기 말에 속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약간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그 전작 거인에서도 영재라는 소녀는 그러니까 별 신앙심도 없는데 계속 자기가 신부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주도 결국은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기는 계속 자기를 이제 사랑이라고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질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속은 모습을 자기가 대변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그 어떤 되게 파국? 근데 이제 뭐 영재라는 소녀는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자기를 파멸시키죠. 그리고 그때 나온 어떤 생명력 같은 것도 있고.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의미가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영화 시나리오를 보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주인공 3명의
이름 옆에 알파벳이 써 있어요. 아, 혈액형. 혈액형이에요. 네. 여러분 궁금하죠? 감독님이 새 인물 혈액형 혈액형 뭐라고 했을지. 그 혜영이 혈액형 뭐일 것 같으세요? 뭐 기억나세요? 시나리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혜영이 혈액형 뭘 것 같아요? 감독님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혈액형 폄하 막 이거 혈액형 아니죠. 말을 좀 조심해야지. 아 그런가? 금수저 중에도 ABO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효주는 B형이고요. 그리고 혜영은 A형이고 재한은 O형이에요. 근데 그게 크게 뭐 영향은 네,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전 너무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과연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 때도 그렇게 기억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혈액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혈액 P밖에 없다는 생각. 네, 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를 딱 이렇게 배우가 볼 때 내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B형의 특성이 있고 A형의 특성이 있고 O형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좀 가이드가 됐으면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배우들은 뭐 사실 안 보더라고요. 저 사실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자기만의 그쵸. 어떤 해석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B형하고 B형의 특징까지 써놓으려고요. 아 정말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감독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아 신기한 게 저도 B형이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연 배우 했던 분들 다 B형이고 한희 선배님도 B형이고 우식이도 B형이고 선배님 저는 AB요. 아 정말요? 아 섞여 있네. 정말요. 섞여 있으신 거군요. 아 네. 또 혈액형을 통해서 인물의 욕망을 읽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버라이어티 안본 사이에 되게 아니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 영화라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서 그런데 그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혜영이 마지막 장면에 사실 나는 재하를 대한 건 이런 마음이었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마음이 다가 아니었을 거 그게 정말 진짜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잖아요. 그 장면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혜영이가 재하한테 품었던 마음 진짜 그 관계 그 두 사람만 아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 되게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고요. 네. 저희가 원래 지금 회상실에서는 처음 제가 이사장 딸로 후원하는 곳에 재하가 처음으로 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뭔가 풋풋하고 그런 예쁜 되게 사랑 감정들이 앞에 부분에는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느 다들 그런 연인들처럼 헤어지게 됐고 저는 이제 혜영이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곳에 아직도 절 잊지 못하고 있던 옛 남자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약혼 하려고 했던 이기호 씨를 보면 네, 이제 재하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남자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됐지만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사람들을 옛사랑을 만나게 되면 뭔가 조금은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옛날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다시 혜영이는 본래의 사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혜영이의 사랑을 봤을 때 항상 그때 당시에 충실한 감정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순간에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상 때는 재하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물론 잠깐의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약혼자에 대한 사랑이 지금 충실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을 했었어요. 네, 이 순수한 사랑을 왜 덜어내셨어요? 이 톤, 영화 톤이 약간 한여 같은 톤을 받아 갑자기 그 회상실에 갑자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약간 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 영화가 조금
어떤 관계를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맞아요.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함을 계속 맞아요. 자아내면서 가야 이게 약간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알짜배기 얘기는 GB 같은 데 와야 들어야 네. 들어야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게 그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특히 재하가 왜 저렇게 혜영이를 찾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까 그 눈빛 같은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그런 것도 되는 있고 것 약간 같아요. 모성애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효주나 혜영이 재하와의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 약간 사람과 모성애가 되게 이렇게 계속 엉키고 설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재하한테는 재하를 연기한 이원근 씨한테는 약간 엄마 같은 그러니까 엄마와 혜영의 얼굴이 계속 이렇게 겹쳐 보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도 눈여겨보면 아주 그러니까 세 사람의 감정선이 정말 되게 섬세하고 가느다란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구불구불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애정의 먹이 사슬. 아 애정 그런 용어가 있나요? 애정의 먹이 사슬이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아 수자병에 있더라. 애정의 먹이 사슬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사실 혜영이 집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약간 효주 눈에 비친 판타지라고 느꼈거든요. 그 전이랑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그때 혜영의 태도도 그 전이 보여줬던 태도랑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 자기가의 눈으로 바라본 효주의 눈으로 바라본 혜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출하시고 그 장면의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장면 저보다 사실 배우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를 들면 뭐 효주랑 김하늘 선배님도 그 감정 찾기도 힘들었고 인형 선배님도 어쨌든 그 순환을 당해야 하는 장면이 여배우한테는 너무 힘든 장면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이 약간 쓰인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장면 약간 이렇게 약간 세미 파이널이라고 할까 준결승전 같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결승은 이제 뒤에 있고 그래서 준결승전 같은 어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일반적인 영화는 어떤 개인에서 시작해서 그게 사회로 확장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반대 구도로 사회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내면으로 약간 깊이 들어가는 약간 더 좁고 깊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이미 그 집 갔을 때는 이미 뭐 정교서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뭐 금수저 다 제치고 그냥 발가벗겨진 그냥 인간이 이제 둘이 맞섰다고 쳤을 때 이제 저는 약간 뭐 효주의 어떤 그 끝에 그 욕망과 약간 그 존엄을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네. 네. 벅차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네. 그때 그 장면 촬영하실 때 감정이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 앞에 효주를 데리고 가기 전 운동장 상황이 더 조금은 감정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었거든요. 혜영이 그 장면의 네,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혜영이는 굉장히 솔직하고 뭔가 이렇게 밝고 순수한 아이긴 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고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쉽게 빨리 용서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감독님께 굉장히 많이 사실 여쭤봤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장면 때 사람들이 혜영이가 분명히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 질문도 받았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행동이 또 확실히 달라진 다르니까.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정말 접근을 해봤을 때 그냥 혜영이는 원래 살아왔던 집에서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집도 이사장 딸이고 잘 살았을 것이고 그게 뭐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항상 걔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밴 행동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일부러 효주 속을 긁어놓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연기를 했어요. 왜냐면 효주의 감정이 확 됐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속이 제일 긁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혜영이를 그때 그 대목의 혜영이 변화를 어떻게 얘기하고 해주셨어요? 그냥 사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뭐 효주도 그렇고 혜영이도 그렇고 제가 어떤 뭔가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이 배우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약간 느끼는 네. 순간의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 조금 편집됐는데 저기 그 운동장에서 이제 언니 용서하면서 하는 얘기들의 선배 눈빛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저 여자가 좀 아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순수해서 저런 건지 그런 모호함을 저는 끝까지 이 여자가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두 소녀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뺏고 뜯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관객분들 각자도 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울 것으로 생각돼서 마이크를 객석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선착순 앞에서부터 5분한테 양초, 예쁜 향초, 향이 나는 향초 드려요. 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세 번째 줄 계신 여자 관객분한테 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이인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재하랑 혜영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거를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가 풀렸고요. 하나는 효주가 혜영이를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계속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혜영이는 계속 효주에게 친하고 싶어 했고 계속 이렇게 살갑게 대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얼마 전에 저 정신학 분석하시는 그 교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효주와 혜영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진단? 둘 다 문제가 있대요. 정말. 노희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혜영이라는 여자는 약간 어릴 때부터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잃어본 경험이 없어서 사람 욕심이 되게 많은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서 딱 예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당연히 나를 좋아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소녀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이 사자 우두머리의 딸이 어쨌든 여기 뭔가 이 벌판에 나왔는데 얼마나 사실은 사회생활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되게 외롭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위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장 딸이라는 걸. 근데 과거에 만났던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이렇게 여기 있어도 내가 부자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부러 더 얘기하고 싶고 쓱대고 싶은데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왜 저희 아버지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나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 좋던 조교님이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그러니까 혜영이한테 있어서 효주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감정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사랑만 받았고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고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여자를 자꾸 소녀라 그러세요? 제 눈에 소녀. 그래요? 감독님보다 나이 많잖아요. 영화에 설정된 사람들이. 네. 네. 세상의 모든 여자를 소녀로 봐주시는 우리 감독님. 네. 또 다음 질문이 지금 저 뒤에 여자 파란색 옷 입으신 여자 네. 너무 고생하신다 마이크 전달하시는 분.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재하의 심리가 궁금한데요. 평범한 고3 학생 같지는 않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효주를 마지막에 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제 예상을 벗어났는데요. 재하가 효주를 대하는 그 심리가 궁금해요. 재하가 효주를 대하는 심리. 그때 정신학 선생님께서 진단을, 네, 네. 재하가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6개월 있다가 반사회 성격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네, 빨리 약을 타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약간 10대 아이들의 그 영악함을 되게 무섭고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래서 그 거인 때 만들었던 그 10대 아이는 뭐 제가 살았던 10대 모습이었다면 약간 재하는 제가 동경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에 미쳐서 약간 나를 약간 이렇게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하는 진짜 말 그대로 이 혜영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약간 저는 뭐 이성으로서의 집착도 있지만 그 부모를 잃은 아이 그 엄마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엄마의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 결핍 같은 것들이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주를 대할 때도 효주라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이제 비는 게 없죠. 혜영이를 내놔라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대하는 거군요. 네, 그 되게 재밌는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어머 손 많이 드신다. 저기 남자분께 드려볼까요? 저기 아까 재하한테 감정이입하셨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재하 씨 안녕하세요. 그 시대가 토인지 모르고 제일 빠른 그 영화관 시간을 예약하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이제 얻어 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이 감정이입을 했다기보다 재하랑 저는 그 언급되지 않은 이희준 씨 역할 있잖아요. 예, 네. 그 두 분이 상호. 네네 좀 되게 인상 깊게 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두 장면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그 재하가 이제 체육관에서 그 효주 김하늘 씨랑 이제 최종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 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기존에 다르게 그 씬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과 그 뒤로부터 영화 흐름이 그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전 그런 걸 느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가 근데 그 장면에서는 제자가 가르치고 선생이 배우고 있어요. 이거 누가 순수하고 누가 순수하지 않은가 또 그 장면에서는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장면에서.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그 전에는 명확했는데 효주 씨의 어떤 게 옳음으로 명확했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씬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다 선생님이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전에 이희준 씨가 그 할 때 네가 다 선택한 거 아니냐
라는 대화가 나와요. 전 그 두 개가 굉장히 그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질문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효주가 결국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의미로 장치를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네. 네, 그 장면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나요? 글쎄 선택이라기보다 저는 그런 그 대사들을 계속 효주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거나 타인을 통해서 채워서 자신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주도 결국은 제아한테나 그리고 이시준 선배한테 상우라는 남자에게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자기는 계속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주라는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효주의 자존감과 약간 좀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재하 씨 질문에 네, 답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 얘기해 주실 분 이번에 유인영 배우님이 한 분. 네, 여자분. 네. 아 저기 머리띠 하신 네 여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재하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하에서 차 안에서 혜영이와 재하가 이제 대화하는 부분에서 박 선생님과 사귀는 척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줄거리적인 부분에서 혜영이가 재한테 요구했던 게 정확히 무엇인가? 뭐였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주가 재하의 그 학원비를 이렇게 사비로 이렇게 끊어주는데 그게 사실 영화에서도 그 대사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선생님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 돈으로 학생을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 밑에 깔려있던 그런 심정이나 그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혜영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왜 혜영이 나중에 화학실 가서 선생님은 깨끗하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입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던 거죠. 약간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도 저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때부터 이제 저는 혜영이 아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저 여자를 공격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저 여자가 제일 탐하는 게 이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이 이제 돈, 그 학교 어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막 뭉개죠. 학교에서 쫓아내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비를 사서 내주는 신부. 뭔 약간 근데 아는 분이어가지고 지인 해가지고 약간 할인 받았는데 네. 30% 정도. 생각보다 조금 받았네요. 네, 저 50은 받은 줄 알았는데. 30% 정도 DC 받아서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그런 뉘앙스가 팍팍 풍기죠. 그리고 아까 저는 그것도 효주의 자존감과 문제된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먼저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자기는 누군가에게 더 호의를 베푸고 뭔가 베푸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주고 뭔가 이렇게 채워주면 이 아이는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의 항상 첫 심리인 것 같아요. 효주의 심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재밌네요. 다음에는 손들어 주시면 감독님이 한 분 정해주세요. 저기 안경 끼신 여자분? 네.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약간 한여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영화에 나오는 감정들이 뭐 열등감, 자존감, 약간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데 사실 이게 가볍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사실 영화 보면서 저도 보니까 실수가 터지는 장면들이 엄청 많았어요. 약간 의도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재하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건 의도한 게 네,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신 건지 싶네요.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아이러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효주와 그 상우의 관계에서도 어떤 아이러니가 있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어떤 아이러니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하와이 국제영화제 때 제일 먼저 상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청 웃더라고요. 맞아. 이희준 선배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나와요. 막. 다들 막 처음 영화 되게 재밌게 본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유머를 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고 그런 아이러니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희준 선배가 워낙 너무 잘하셔서 저 얼마 전에 이렇게 트위터로 보는데 그 어떤 관객분이 이희준 선배 이제 그 전에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에서 좀 비슷한 연장선에 한남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제 배우까지 실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러니 속에 이희준 선배님의 애드립도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이희준 선배님이 되게 약간 되게 재밌는 분이셔가지고. 네. 네. 한 번만 더 하시면 국민 그러게 안티 생길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약간 말씀하신 게 이게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다가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가 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오히려 되게 예상치 못했는데 사람들이 웃어서 기분 좋았던 거는 네. 이제 그 한혜 선배 무릎 꿇고 이제 혜영이 집 가가지고 이제 혜영이 이제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데 저기에서 밥하고 있잖아요. 진짜 한여같이 약간 그 장면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왜? 네? 진행해요? 네. 지나가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시간이 늦어서. 우리 이거 다 끝나고 나가시면 포스터 드리는데. 못 받아요. 3호선 찾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세계 가장 화려한 퇴장을 하신 관객분께 네, 섭섭한 말씀 전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이게 시간이, 네.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배우님이, 안 돼요? 질문 안 된대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게요? 잠깐 눈 좀 감고 계셔보세요. 어제가 이 배우님 생일이셨거든요. 우리 같이 생일 파티니까요. 그래서 눈을 감고 계셔야 돼요. 짜고치는 모습이지만 눈을 감으셔야 맛이죠. 네, 다들 큰 박수로 네,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형 배우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예쁘게 킥불 주시는 거를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관객과의 대화입니까? 정말 배우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네, 감독님 왜 나가셨는지 네, 속셈이 보이죠? 네. 와. 네.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정말요? 네, 아니 케이크를 보기는 했는데 그냥 영화 그 앞에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실 건가 보다 이 생각만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또 저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네.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는 혜영이란 인물이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살다가 그런 인물을 다시 마주치는 순간에
이 영화와 혜영이라는 인물과 막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고민들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연기해 주신 배우님한테도 이 작품을 계기로 더 색다르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실 기회가 많았으면 정말 조선의 나이팅게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또 다시 만나요? 네, 말이니. 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정말 진지하게 봐주시고 마음으로 봐주시고 영화를 막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이 영화에 입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냥 뭐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이렇게만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계속 뭔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데뷔작 거인 개봉이랑 다르게 여기서는 또 되게 더 큰 사이즈의 또 많은 개봉 이제 이틀째인데 사실은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어떤 해석들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아직도 되게 얼떨떨해요. 이게 개봉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혹은 또 이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용기가 저는 어쨌든 많이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오늘 되게 재밌게 보셨으면은 특히 이번 주 주말에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서 같이 또 한번 더 봐주시고 SNS나 이런데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희 영화에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서의 홍보 요정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약 부탁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늦은 밤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 이제 정말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어둡고 추운 밤길을 영화 생각하시면서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일어나서.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가세요.